돈이 되는 생각 머니너지입니다. 추석 연휴도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지난 시간에도 저 나름의 특집, 그래서 김치 코인을 한번 준비를 해봤었는데 오늘 또 아직 추석 연휴 중이기 때문에 또 김치 코인을 준비해봤습니다. 저 나름의 특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김치 코인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좀 많은 그런 종목을 한번 골라봤다면 오늘은 좀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코인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 논란 중에서도 어떤 논란이냐,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소문을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김치 코인들 상장 폐지에 대한 찌라시가 돌고 있다. 사실 뭐 찌라시는 뭐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뭐 증거가 찌라시가 워낙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했죠. 그래, 뭐 이왕 찌라시가 돌고 있으면 아예 한번 상장 폐지가 되었던 그런 코인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생각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이 바로 페이코인입니다. 페이코인은 엄밀히 말하면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가 아니라 워낙마켓에서 페어가 제거된, 워낙 마켓에서만 거래가 안 되는 것일 뿐이지 BTC 마켓에서 계속 거래가 하고 있으니까 상장 폐지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우리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워낙 마켓에서 거래를 하지 못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상장 폐지랑 비슷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당시 모든 기사에서도 다 상장 폐지로 그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페이코인이 어떤 코인이고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코인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실제 화폐처럼 바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결제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제를 바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바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을 만드는 방식에서도 약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특정 사용자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약간의 그 뭐 기밀이나 그런 것들이 뭐 따로 담길 수도 있다, 뭐 그런 방식 때문에 프라이빗 블록체인 방식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고 뭐 채굴이라든지 뭐 생산 다 같이 할 수 있다면 약간의 이제 보안이나 폐쇄성이 요구되는 뭐 기업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블록체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 하이퍼레저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약간 폐쇄형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만들었는데, 이 페이코인도 약간 프라이빗 방식으로 약간 폐쇄적인 블록체인 방식, 그냥 아무나 막 접근해가지고 막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닌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페이코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모회사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페이코인을 만든 다날 핀테크는 다날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즉 모회사가 다날인데, 다날이 어떤 회사이냐, 우리가 휴대폰 같은 걸로 결제를 할 때 조금 잘 살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다날을 통해서 휴대폰 결제를 진행을 합니다. 그동안 신경 안 쓰셨던 분들은 휴대폰 결제할 때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다날 통해서 휴대폰 결제를 많이 하는데, 휴대폰 결제 시스템으로 많이 유명한 그런 다날이 모회사이고, 다날이라는 회사가 보니까 1997년에 창업을 했고 2004년에 코스닥에도 상장이 된 기업이네요. 조금 더 찾아보니까 다날이 올해 2021년 상반기 매출액이 1340억이고 순이익이 352억이라고 본인들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그런 기사 보도자료를 낸 걸 봤고요. 어쨌든 그런 나름 수익성이 좋은 그런 모회사를 갖고 있는데, 페이코인은 2019년 5월에 출시를 했었네요. 근데 처음에는 페이코인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바로 결제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달콤 커피에서만 사용을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많이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 그동안에
기사나 그런 걸 좀 보니까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에서도 10% 할인을 하기도 했었고, BBQ 도미노 피자에서는 50% 이벤트도 했었고요. 피자 알볼로에서도 80% 할인하는 이벤트도 했었고, 바로 얼마 전이에요. 이제 8월 31일, 9월 1일 이렇게 했으니까 피자 알볼로도 같이 했었고, 멕시카나도 페이코인으로 주문하면 50% 할인하는 이벤트로 했었네요. 그 할리스 커피, CGV 꽤 많죠. 그리고 최근에는 대구시에서 대구시와 이제 결제 서비스 연동을 했는데, 지금 각 지역마다, 특히 경기도는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역 화폐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화폐를 쓰는 사람들이 만족도도 되게 높은 편이긴 하고요. 이제 대구에서 지역 화폐를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페이코인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대구시하고 이야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되게 꽤 확장성도 좋고, 글쎄 진짜 화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2019년 5월 오픈 이후에, 그래서 이제 2년 조금 지났죠. 200만 명, 앱 사용자도 200만 명이나 되고, 가맹점도 국내에만 7만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니온페이하고도 제휴했네요. 전 세계 3천만 개 정도의 유니온페이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정도면 진짜 오프라인에서 또 화폐의 역할을 충분히 대체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진짜 논란이 중심이 된 올 6월, 자, 시세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언제 된다 보니까 2020년 6월 18일에 업비트 BTC 마켓에 먼저 상장이 됐고, 원화마켓은 10월에 상장이 됐네요. 처음 1페이코인당 1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올해 2021년 2월 18일에 5,310원까지 폭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4월 중순으로 해가지고 1,000원대, 2,000원대 유지하다가 6월 11일에 거의 이제 BTC 마켓에 오른 지 거의 1년 만에 갑자기 거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유의도 아닙니다. 그냥 제외입니다. 정확히 1년 만인 2020년 6월 18일에 BTC 마켓에 상장을 했지만, 딱 1년 만인 2021년 6월 18일부로 원화마켓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BTC 마켓은 그대로 아직도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놀랐죠. 보통 유의 종목도 아니고, 같은 날에 업비트에서 25개 유의 종목을 발표를 했는데 5개 종목은 유의도 아니고 바로 일주일 뒤에 거래를 종료한다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페이코인하고 퀴즈톡에서는 좀 많은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페이코인과 퀴즈톡 쪽에서는 업비트에서 이해하지 못한, 그들이 요구하는 거 우리가 다 서류도 제출했고, 또 페이코인도 하루 거래 금액이 100억대에서 200억대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그보다 훨씬 적은 거래 금액이 있는 코인들도 그대로 있는데 왜 우리를 갑자기 날렸냐, 그런 불만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페이코인은 이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인 7월 15일에는 빗썸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원화마켓에서는 주로 빗썸을 통해서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상장판 한번 받았네요. 7월 15일에 빗썸에 상장하는데 1,499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바로 거의 500원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다가 8월 12일에 한번 651원까지 오르기도 하면서 이제 600원 위로 조금 올랐고, 8월 31일에 고가 1198원까지 갔으니까 잠시 집회가 되는가 싶었는데, 이후에 계속 800원대에 있다가 이번 추석 연휴 때 다시 좀 하락해서, 제가 조금 전에 봤을 때는 68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 흐름이 이어왔습니다. 여기서 논란의 중심. 업비트는 왜 그렇게 갑자기 워너마켓에서 페이코인을 뺐을까? 여러 가지 썰들이 좀 있긴 합니다. 업비트는 자체 기준에 미달됐으니까 제외했다고 하지만 그 정도면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추측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 올 2월 18일에 5,317원까지 폭등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실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끔 도미노 피자 같은 거 피자 사 먹기도 하고 좀 돈이 남아 있었는데 하루 지나니까 갑자기 그게 확 뛰었더라. 그동안 피자 괜히 사 먹었다. 뭐 이런 글도 게시판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가격 변동 폭이 높으면 실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이 실제 화폐로 자리매김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지금 주문할 때 2,000원 했는데 결제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5,000원 됐다가 받고 나니까 100원이 됐어. 이러면 언제 커피를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예시를 많은 분들이 하긴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기준선이 좀 유지가 되어야 화폐로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루 만에 2,550%까지 뛰기도 하는 이렇게 변동성이 커버리면 화폐로서 기능하기 힘들다. 근데 그게 굳이 이게 마켓에서 페어를 빼는 이유가 되나 라는 논란도 있었고, 이것저것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제가 모회사인 다날까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처음에 다날 이야기를 한 것부터, 다날에서 자회사 다날 핀테크만 있는 건 아니고요. 페이코인을 관련한 다날 핀테크이긴 하지만 다날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날 엔터테인먼트에서 K큐브 벤처 투자 조합의 지분을 4.33%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K큐브 벤처 투자 조합은 두나무의 주식을 13.29% 갖고 있다고 합니다. 두나무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이죠. 즉 이러한 인과관계로 추측을 해본다면 결국 업비트의 지분을 다날이 일정 부분 갖고 있는 거죠. 아주 큰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업비트에서 페이코인이 갑자기 시세 오른다, 펌핑 받아서 오른다 했을 때 지분을 갖고 있는 다날이 시세 조작을 한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9월 24일까지로 한번 거래소에 대한 그 금융감독원의 그 최종 경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본다면 아마 그런 의심을 사기 위한 여지를 일부러 차단하기 위해서 일부 다른 핑계를 대서 지분을 갖고 있는 다날에 연관이 된 페이코인을 그냥 뺐지 않았을까라는 추측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정확한 이유는 업비트만 알겠죠. 하지만 진짜 만약에 문제가 많은 그런 코인이라면 다른 데서도 다 상장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업비트에서는 6월 18일에 상패는 아니지만 워너마켓 페어가 제거가 됐지만 결국 BTC 마켓에서 살아있고, 그리고 바로 비싸면 상장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러한 지분 관계에 대해서 괜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근데 정확한 답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페이코인이 지금까지도 계속 움직이고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고, 물론 실제 사용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약간의 화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가능성들을 봤을 때
실질적인 문제가 많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은 글쎄 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